자,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원래 이제 일주마다 했는데, 또 이제 영상이 있다가 쭉 찍었던 게 계정 삭제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벌써 몇 번째, 경고도 몇 번 먹고, 전에는 경고 없이 그냥 계정 삭제가 돼버리고, 뭐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안 하고, 뭐 럼블이나 뭐 다음 카페로 이렇게 뭐 향림자 다시 보기로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는 어떤 중국무기라든지 백신이라든지 뭐 글로벌리스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음껏 해도 저작권 걸리는 거 없이 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전에도 우리가 맨 처음에 방송할 때 뭐였습니까? 향림자 중국 보객이 하면서 같이 다오 피직스 물리학의 도를 카프라이처를 가지고 번역을 좀 하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알려줘야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우리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가 이 한반도 내에서만 아웅다웅했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 사료들이 반만 년 전에 문자로 다 나타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고 있고 왜 이렇게 퍼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몰라요. 제가 이제 고군분을 만나기 전에 먼저 역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상은 돌아가는 이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저절로 단군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왜?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단군에 대해서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실체가 없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헤매고 있었죠. 그 제가 이제, 그냥 애들만 가르치고, 뭐 학원에 전념을 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 때문에, 내 근본 자료를 찾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또 몰두할 수도 없었죠. 그러다가 고군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부터 저기 손남자 선생님이 제 아버지 친구니까 네 아들 중고 전공했으니까 나한테 한번 보내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단군 이야기 할까봐 사실 찾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어떤 기회에 그냥 찾아가 뵙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어떤 빛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도 선생님께 맨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글자 맨 처음에 보는 게 바로 도깨비 기자. 그러니까 희화할 때 희야, 주시할 때 희자. 도깨비 기자죠. 그 도깨비 기로 알고 있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냥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거부감이 안 들어가고 그냥 마음에 솔직히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 바로 즉시 근본신고를 주시면서 이것을 번역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번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번역을 하다가 내용을 모르니까 선생님 강의나 근데 한국어 기본학습이죠. 그것을 이제 보다가 보니까 그걸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식을 좀 보고 나니까 그게 그 말이었구나. 물론 지금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거기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왜? 강의록이니까.
사실 언제 한번 전주에서 강의를 할 때 한번 잠깐 전주에 선생님 되게 공부하러 간 김에 선생님 전주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공부하러 봤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의 강의로까지는 강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근무 신고 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염재 신농씨, 소 김천씨, 전욱 고양씨, 대화 주씨, 그 다음에 뉘주 할머니. 자, 이 분에 대해서 선생님 강의로 가지고 제가 이제껏 한 2년 동안, 2년이 아니죠. 한 1년 반인가요? 약간 강의를 했죠.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그냥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 방송으로도 이미 다 말을 했고, 다 강의를 했고, 그 내용은 이제 다 계정 삭제가 돼서 더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다음 카페 향림자 방송 다시 보기, 그러니까 향림자만 치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건 다 다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공부한 내용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공부를 애들도 학생들 가르칠 때도 반복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것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황제편을 제가, 여기는 황제 쪽, 제곡, 그 다음에 우임급, 그 다음에 제시, 요거는 내가 이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폐집을 하면서 여기는 강의하시는 분들한테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10개월, 한 1년 약간 남지 못하게 강의를 받던 한 분이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서 이제 해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 강의에 올 수가 없죠. 그분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맨 처음에 몸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10개월 지면서 몸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물론 기치료도 했겠지만은 이분은 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진짜 공부를 시켜야겠다. 공부를 가르쳐줘야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으니까 공부할 거리가 없어요. 또 그 자료가 다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볼 수가 없죠. 그 근문신고 보려면 중국의 웬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못해. 교수도 그것을 번역을 못해요. 왜? 전반적인 전후사항을 모르니까. 그것을 몇 번 봐야지.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한테 이제 계속 수업을 듣다가 강의를 듣다가 뭐 제가 어떤 이제 질문을 하거나 제 의견을 얘기할 때, 의견이죠. 너 입 다물어라. 근문신고 10번 이상을 보고 나온 뒤에 말을 해라. 딱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문신고를 그렇게 보고 나서 그러니까 할 말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아, 선생님은 자료 그 자체 정확하게 읽고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문신고를 강의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문신고를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해외지사, 대교 해외지사로 이렇게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신농 주폐표라든지 뭐 이것은 다시 하겠지만은 황제 쪽부터 그게 이제 화폐집의 중간부터 들어갑니다. 화폐집의 어떤 황제 도폐편부터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황제 도폐편부터 제국 나오고 또 제요 나오고 제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제요는 인물편에 나오고 제요 약간 이제 화폐지면 그게 다 총괄해서 그러니까 이 화폐지만 제대로 봐도 한 70%의 근본에 나오는 그 고조선의 내용의 70%는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그러니까 이 화폐질이 바로 그 기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화폐집에 대해서 황제 도폐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강의할 때는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말해주고 있지만 여기서 시간상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해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방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알고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시간 보낼 수는 없거든요. 사실 여기 와서 강의를 받고 강의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길을 같이 교감하면서 이게 몸이 열려야 돼요. 몸이 열려야지 어떤 병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지금 물론 3차 대전 중이지만 그 전쟁은 병으로 판을 갈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판이 그렇게 뒤집어지는데 그렇게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몸이 되어야 돼요. 그 몸이 어떤 몸이냐? 바로 몸의 그 천지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가 어떤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주안점이 뭐냐? 근본신고 가지고 제가 이 고대사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강의실에서는 직접 몸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고 자, 몸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하나의 말을 해도 그 말이 10가지, 20가지, 100가지로 들립니다. 그렇게 폭이 넓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이해의 폭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지식을 어디서 뽑아내야 되는가 그걸 몰라요. 자,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징이 뭐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딱딱 잘 찍고 내요. 못하는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해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안 나올 것만 딱딱 찍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지금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몸을 만드니까 어떻게 몸을 만드느냐? 이것은 있기만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이처럼 쉬운 거는 없죠. 그 정성 끼워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향림자의 그 중국 뽀개기 하면서, 중국 뽀개기가 뭡니까? 중국 분석이에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중국을 뽀개뜨리고 어떻게 무력으로, 어떤 생각으로, 말로 뽀개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신력으로 어떤 이치에 맞게 하는 이 정신이 형성이 되면은 그냥 그 마음 먹은 대로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이 열릴 때 거짓된 삶, 투쟁과 갈등을 붙이면서 나온 그 역사는 다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다 묻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제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황제 도패편, 황제 때는 그 돈 이름을 도패라고 했습니다. 칼도자.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의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칼로 가지고 무슨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아마 영화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도패. 자, 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칼. 갈등과 투쟁과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것은 선천 역사에서 정확하게 짚어준 어떤 상징일 수도 있죠. 자, 돈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혈액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아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무색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죠. 자, 그것은 뭐예요? 이제 칼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을 봐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찝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그때 10월달이었죠. 2019년 10월달이었죠. 그때 병이 빵 터졌죠. 코로나가 중국에서 무한 폐렴이 빵 터졌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 이제는 바뀐다. 그때 타워 피직스를 한 게 아니라 터닝 포인트라 했죠.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가 그냥 경고도 없이 그냥 계정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꿔진 게 터닝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하니까 터닝 포인트. 자, 말이 터닝 포인트란 말이 뭡니까? 전환점이 바꿔지는 거예요. 뭐가 바꿔집니까? 우리 생활 전반, 어떤 생활 형태라든지 어떤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삶 자체가 우리 몸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몸이 바꿔질 때는 굉장히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지금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 바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그리고 인간이 깨닫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왜? 가을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가을이 되면 머리가 굉장히 명료해지지 않습니까? 역시 몸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릴 때 그냥 열리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몸을 흔들어주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정화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상식적인 얘기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무가 어떻게 영양분을 뿌리까지 가는 겁니까? 가야 될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거지만 바람에 이렇게 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영양분을 가지나 잎이 흔들리면서 이 영양분이 뿌리로 가는 겁니다. 그 원리예요. 사람도 몸이 아플 때 몸을 흔들어주면 좋습니다. 아주 너무 격렬하게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간신, 비폐신, 목화, 토금수, 이런 기운, 몸에 있는 그런 나쁜 기운을 빼낼 때 어떻게 하는 동작을 어떻게 빼느냐, 그렇게 빼는 방법을 익히면은 굉장히 몸이 시원해집니다. 그런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몸을 흔들고, 그러니까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릴 때 뭡니까? 별자리가 바뀌고 땅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화산이 일어나고, 막 폭발하고, 막, 산전벽해가 돼버리죠.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 자, 어떤 상황을 봤습니까? 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의 확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자, 그것은, 그러면 용산으로 가나 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청와대에는 도청장치, 중국하고 또 북한에 바로 통할 수 있는 도청장치가 굉장히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럴 때도 그렇지만은 그 표면상으로 그렇지만 그 안에 내면은 뭘 얘기하느냐.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이조 시대 때 맺힌 원한을 푸는 해원하는 나라입니다. 자, 해원은 누가 하겠습니까? 아주 이조 시대 때 핍박받은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해원을 하겠죠. 자, 지금 좌빨들 보세요. 좌빨들 조상들 보면 조선시대 때 굉장히 불행한 삶을 노비로 굉장히 천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성씨가, 이 성씨를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고려시대는 그냥 귀족이나 왕족이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그 원한이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 원을 풀고, 그 원을 푸는 게 딱 보이는 게, 보이는 게 뭐냐. 문재인 때 딱 끝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문재인과 이성계가 거의 그 집권을 하는 방식이라도 집권을 방식을 하는 것이 똑같고, 자, 이조가 망할 때 고종과 문재인이가 하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2조 518년을 압축시킨 것이 문재인 5년이었다라는 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2조 518년은 이 문재인 5년에 바로 평행 이동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2조가 끝나고 2조가 너무나 적폐투성이 아니야. 사람들한테 교육도 안 시키고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고, 왜?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하고 선거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거도 조작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파들을 분열시켜가지고 서로 뜯어먹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어부지리로 계속 권력을 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공원 크게 장담하게 됩니까? 이해찬이가 우리가 30년 이상 더 집권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이제 조작을 해도 사람들이 적어도 김영삼 때부터 정교조가 날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30년간 완전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계속 정권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 박근혜나 이명박도 좌빨들한테 끌려가는 정치를 했죠. 이제는 어떤 맥을 딱 끊는, 자, 그런 것이 보이니까 이제 어떤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인가. 그래서 검수완박인가요? 검찰 수사권 완벽하게 완전하게 박탈. 난 맨 처음에 권수 텔레비에도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말할 때 정확하게 다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몰라요. 찾아보고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제대로 말해주면 제대로 알 텐데, 그거만 따가지고
영어에서 그 철자만 따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어떤 단체라든지 할 때는 어떤 철자만 따도 되는데 말 전체를 그냥 그렇게 어긋난 겁니다. 말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제 말이 어그러지는 걸 보면서 끝났구나 하면서도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윤 당선인이 이제 용산으로 가는 것도 이제 끝났다. 해원의 시대가 문재인 때에서 끝난 것을 상징으로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제목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천지가 뒤집어진다.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에 천지개벽이란 말을 하죠. 이건 원래 천지개벽이란 말은 천개지벽이란 말이에요. 천개지벽.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 개벽은 바란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오는 겁니다. 이때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몸을 같이 열게 해서 어떻게 되냐? 몸을 우리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으냐? 거짓과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게 아주 좋은 의미로 또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중국 화족, 황제족 자체는 약탈과 사냥과 이런 것으로 생을 이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그렇게 해왔죠. 반만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그때는 투쟁과 갈등의 시대였기 때문에 투쟁과 갈등이 있어야지 발전을 합니다. 결코 그것이 나쁜 것이라 하면 나쁜 것이지만 나쁜 것이라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발전할 때 그것이 필요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문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심성을 가진, 그런 말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특세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물욕에 욕심이 없어요. 깨어난 사람은 그냥 그것이 여건이 돼서 주어지면 주어지는 거고 그것을 탐하고 이러진 않죠. 물론 이제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깨달으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이치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되고, 사람이 자, 이치를 알게 되면, 어느 정도 도를 통하게 되면은, 사람의 몸을 훤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하게 되죠. 자, 물론 이제, 이 침수를 공부하면서 엄청난 인체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한의 대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건 거짓말인가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압이라든지 침수라든지 이 척추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열려요. 그 열리는데 그게 열려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끔 그렇게 공부를 해온 거죠. 그것은 뭘 통해서 공부를 했느냐? 제 몸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제 몸이 마루타였던 거죠. 아플 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이것이 확 확장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 뭐죠? 지금 생각이 안 나.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멀리서는 우주에 어떤 4분의 이치를 공부하고 그 이치를 몸에서 찾을 수 원치 저신인가? 방금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방금 그 말이 떠올라서 이야기했는데,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공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깨어날 시간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깨어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깨어나시는 분은 그나마 다행이었고 다행이겠지만 그런 분이 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운을 같이 교감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강의할 거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4월 18일, 19일 날, 그러니까 이때 화폐제, 그러니까 요기 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작은 장을 씹어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강의라고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대충 전반적인 내용을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개괄적인 내용만, 그러니까 옛날 그 전적집을 조금 했습니다. 전적집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번역만 했죠. 번역만. 그러니까 강독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23년도 역시 화폐제, 황제의 득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천계지벽이란 타이틀을 걸고 방송을 시작하면서, 자, 천지인의 천지지벽인각이라. 자, 요 뒤에 말, 인각. 자, 결국 모든 일은 천지에서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이 천지는 빈 공각입니다. 공각, 빈 껍데기란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서 천지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룰 때 어떻게 이루냐?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일월과 같이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을 해야죠. 그런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공부는 반드시 몸 공부하고 이론 공부하고 같이 해줘야 됩니다. 몸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이론이 그냥 터지게 됩니다. 자, 천지인에서 주체는 사람이다. 증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천지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원인이, 자, 이거 잘 보세요. 천지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걸 보세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난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딥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병을 뿌려가지고 또 백신을 맞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수기가 올라오고 지금 막아버립니다. 자, 병으로 죽이고 백신으로 죽이고. 자, 요새 사람들 백신으로 죽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코로나 죽었다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 걸리는 것이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 타이틀이 오늘 또 어떤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사람을 정리할 때입니다. 정리할 때 뭘로 정리합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으로 다 죽습니다. 이제 그래서 병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뿌리는 그런 천재, 지금 천재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게 바로 딥스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죽는다는 거. 그래서 다 고전을 보면 다 나와요.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씩 이야기 끄집어낼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천지가 쓸모가 없으므로, 자, 무용함으로 천지가 사람을 내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다. 자, 사람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권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공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어떤 책을 보느냐. 많이 보다 보면 어떤 책을 봐야 되는 것이 딱 생각이 나오고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무조건 책을 많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 어떤 기운이 풍기기 때문에 그 기운을 읽게 됩니다. 책을 많이 보게 되면. 자,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 보면 딱 보면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은 그 자체가 바로 책입니다. 그 사람의 몸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삶 자체를 읽게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디가 막혔다는 것이 딱 나와요. 그러면 어디 막힌 걸 딱 뚫어주면은 그냥 몸이 좋아집니다. 암만 그 병이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또 절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천지가 사람을 쓰고자 할 때, 자, 이제는, 자, 반드시 지금은 천지에서 죽이는 기운을 엄청나게, 그게 뭐냐, 숙소할 기운이에요. 죽이는 기운을 던져줬어요. 그 기운을 딥슬이 받아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병으로. 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렇게 죽이는 기운만 있느냐? 아니죠. 또 살리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살리는 기운 가지고 또 다음을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게끔 이야기하는 곳이 많죠. 자, 모든 종교상에서 또 우리 19세기에는 신흥 종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신흥 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쪽에 오면은 이것을 공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되어진다 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말로써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그 사람들 말을 듣 때, 그래? 말을 들을 땐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왜? 처음 듣는 말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끌려 가게 됩니다. 가는데 거기 가면은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져요.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하냐? 이런 공부를 하면은 마귀들 또는 척신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아프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아픈 건 똑같아요. 왜? 몸 공부를 안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자, 모르는 자들이 하여튼 사람들이 한 소식 들었으니까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결국 보면은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공부는 몸이 되어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몸을 만들어주게 줄 수 있는 곳이 과연 있느냐? 그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판단은 뭐냐? 이 몸을 통해 가서 느껴줘야 돼요. 몸을 통해서 느껴주고 우리 몸이 이 육체가 가만히 천지자연과 같이 순행을 하면 500년 이상을 살 수가 있는 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거짓말에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고 거짓말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속게 되면은 몸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인가. 그러나 공부할 때는 어떤 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해요. 분별 떠나서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어저 분별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날 때 그 분별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하고 그때 똑같은 거예요. 분별을 떠나게 되는데 그 차이는 천양지차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사람을 쓰고자 할 때, 자, 이제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 살려야 돼요. 그러면 사는 방법을 내려줬죠, 천지에서. 자, 제가 산에서 암벽을 타면서 거의 한 30m 될 거예요. 그래서 굴러 떨어지면서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머리 끝까지 해골이 완전 다 보이고, 그럴 때가 해가지고, 여기서, 그런 순환도 겪었는데, 머릿속은 하나도 안 다쳤더라고요. 머리가 더 쫙요해지고. 그러면서 그때 하면서, 사지가 다 마비됐을 때, 매대비됐을 때도 어느 정도 침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면서 나 침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한 1년간 누구의 도움을 받았죠. 하면서 이제 몸이 완전 정상으로 오르게 된 거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 사이에 공부했던,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냥 하늘에서 천지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아, 하늘에서 이렇게 몸을 알기 위해서 하늘에 이렇게 해서 어떤 시련이라든지 어떤
공부를 이런 식으로 가르쳤구나. 이렇게 해서 배워야 돼요. 이론상으로 배워가지고는 절대 모릅니다. 몸이 스스로 아파봐야 돼요. 그래서 극복하면서 그런 공부가 되어질 때 이 천지가 지금 세상 울로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계지벽, 천지개벽입니다. 이제 천지가 뒤집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열리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도 열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열려야지 자기가 갈 때를 안 갈 때를 자기가 어디를 피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내 몸을 만들어서 천지와 같이 순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고로 천지, 즉 하늘과 땅이 열기 전에 먼저 사람이 열린다. 자, 사람이 먼저 열리게끔 하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열리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안 열리는 겁니다. 자, 아마도 백신 맞은 사람들은 한 90% 이상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음식을 잘 먹다 보면은 그 자체가 다 풀리죠.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너무나 의존하지 말고, 코로나 걸려도 한번 걸려봐요. 걸려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연적인 백신을 맞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열리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한 소식 들었다고 아는 체 하면서 무사람 끌어야 돼요. 종교 장사하는 데가 많다. 혹시나 하고 그런 곳에 끌려가서 그렇다는 말에 혹해 자신도 망치고 가산, 집에 재단. 그러니까 흔히 신흥 종교, 무슨 신흥 종교뿐만 아니라 그 절이나 교회나 딱 가죠. 돈 갖고 와라. 뭐 11조 내라. 돈을 불러봐야지 네 마음을 아느니라 해가지고 그냥 많이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네 마음이 그렇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걸 판단해버려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많습니다. 자, 지금 제가 천계지벽이라는 것을 반영해서 이제 앞으로 전에도 그랬지만은 현재 어떤 신흥 종교라든지 어떤 종교상의 이야기도 좀 들어갈 겁니다. 뭐 거기서 구체적으로 전에도 맨 처음에 할 때는 뭐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증산 사상에서 쭉 이야기하고 불교에서 좀 이야기하고 뭐 유교에 좀 나오는 이야기도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가슴도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였다. 천지 기운이 뒤바뀌어 그 기운에 정하지 못하면 다 죽게 빨리 여기 와서 그 이제까지 살던 삶과 다른 양태로 살고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하라고 세뇌시키는 사기 집단들이 많다. 자, 그런 시간들이 오니까 빨리 여기 와서 기도를 드리든지 수행을 하든지 수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산다. 그리고 돈도 바치고 또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집안도 뭐 처자식도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종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로 집단을 잘못 빠져가지고 세뇌시키는 사기 집단들이 많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잘도 따라한다. 그렇게 하다가 집에서도 내동댕이 치어지고 또 몸이 망치는 경우가 즉 몸이 아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화복이란 말이 있듯이 화가 먼저 오기에 그 화를 잘 이겨내야지 복이 온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그 말 그래 맞아 맞아 그냥 이렇게 몸이 아프니 고난과 고통이 닥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뇌 탈출이 돼야 되죠. 자, 이 공부를 하면 먼저 그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척신이 달라붙기에 그것을 잘 받아 넘겨야 복이 이른다고 말을 하면서 덜된 인간들을 끌어모아 그렇게 장사를 한다.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공부를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하는 뭐 몸으로서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오지만 어떻게 다 뒤집어서 보면 그것이 바로 지옥 훈련을 하는 시켜주는
훈련 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서 자기 도가 더 높아지고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극복을 하게. 저도 이제 그렇게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고 남들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루에 매일같이 3시간씩 앉아가지고 수행을 해. 그것도 새벽에. 이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이렇게 보이는 게 또 다르게 됩니다. 물론 수행만 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바탕에는 기본적인 것이 뭐가 있어야 되죠. 그 바탕이 뭐냐? 바로 언어 교육이에요.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고 또 중국어 끊임없이 공부했고 또 영어로서 한 30년 동안 밥 벌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걸 공부에 이용하려고 오히려 고3들만 그리고 이제 외국 애들을 중심으로 많이 가르치게 됐죠. 그러다 보니 공부를 엄청 많이 하게 됐죠.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통해버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이 많은 거예요. 사실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자 지금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화폐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번역을 할 겁니다. 번역을 하면서 이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무신고에서 자 반만년 문자가 어떻게 해석이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한테 무엇을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장사한다. 그 말을 아주 그럴싸하게 하면서도 몸이 되게끔 해주지 못하니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공부하다 보면 천지가 열리기 전에 먼저 사람을 열리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슨 공부를 하든 무슨 몸이 되어야 한다는 즉 몸이 천지 음양조화기운을 운용할 정도로 공부가 되어야지 된다는 사실이다. 자, 우리가 약간 항상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몸을 만들어라는 게 뭐지? 쭉쭉 빵빵으로 몸을 만드는 거야. 그게 아니죠. 자, 몸이 천지 음양조화기운. 자, 천지 음양조화기운을 운용할 수 있는 몸이 되면 되니까 자연 순리의 몸이 이용할 수 있게끔 움직이게끔 만들어서 몸이 아프던 몸이 다시 정상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연마하는 사람도 있지만 몸이 되어지는 순간 그냥 후천 가을 기운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엄청나게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엎어진 양푼이니까 그릇이죠. 그러니까 사기 그릇, 국그릇 같은 거, 밥그릇, 엎어진 밥그릇에 암만 좋은 것을 뜬다 하더라도 뜰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안 받아. 난 안 받을 거야.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똑바로 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몸이 열어야 되죠. 맨 처음에 간장 종류에서 이제 간장 요새 점점 깨지면서 열려야 되죠. 자, 맨 처음에 간장 종류 국그릇,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솥단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전 우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양 같은 어떤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합니다. 자, 그냥 후천가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죄짓자고 작게 살면 다 그렇게 몸은 되어진다.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렇게 쉬운 건데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이런 몸이 되어진다는 이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기운을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 착하게 살면 다 그렇게 몸은 되어진다. 자,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건데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생각하는 게 틀립니다. 보는 눈이 틀려지죠. 왜? 그만큼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 지구도 지금 자꾸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여름 시대, 즉, 여름 극기 시대가 바로, 그 염제 신동 시대부터 바로 지금까지 있는데, 이런 극기 시대는 굉장히 고통과 갈등이 몰아칩니다. 항상 고통과 갈등이 몰아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굉장히 어떤 마음이 열려 아주 포근한 세상이 되니까 천국 같은 세상이 열린다는 얘기죠. 자, 이 천국을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냐? 못 가요. 똑똑한 우리들만 가겠다 하는 것이 누구들입니까? 딥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잉여 인간들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잉여 인간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뭘 뿌립니까? 병을 뿌려버렸죠. 병을 뿌리고 또 백신을 맞게 하고 병을 뿌리면서 아주 겁을 줬죠. 마치 그 병에 걸리면 다 죽는 양. 백신 안 맞으면 안 되는 양.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열심히 맞았죠. 자, 이거 좀 보세요. 이것을 하는 검은색들, 즉 딥스들은 별 영향이 없는 인간들, 이게 바로 잉여 인간들이죠. 그런 수준으로 되어지는 것을 불편해해서 우선 많은 인간들을 정리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 병을 뿌리고 백신을 맞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백신 이제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이게 안 올라가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하죠? 백신은 흰고무실. 그것보다도 흰백은 또 신은 매울 신 딱 나오죠. 자, 흰색은 가을 기운이에요. 우리가 백이민족이죠. 왜 백이민족을 합니까? 가을 시대를 맡은 민족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백이민족입니다. 그것은 뭐냐? 왜 가을 시대 때 우리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주를 통괄하게 되느냐? 그 왜 선생국이 거듭나게 되느냐? 왜? 선천 역사에 뿌린 역사의 씨를 뿌린 바로 그 주체 세력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까지 몰랐죠. 왜? 단군이라는 허상에 빠져가지고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그 자체를 다 그 자료를 없애고 다 한 게 누굽니까? 일본 아닙니다. 이조예요. 이조가 중국 명 빨기 위해서 왜 명을 빨아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이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공부 못하게 하고 계속 탄압을 주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든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힘도 못 쓰게 뭐 속되게 말 쪽도 못 쓰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똑같아요. 저기 지금 문재인 일당들하고 자 이제 문재인도 이제 오늘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 손 들고 갈 때가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이제 계속 발악을 하겠죠. 발악이 어떻게 끝날지 한번 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천지가 열리기 전에 먼저 사람을 열리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며 왜? 자꾸만 자료를 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어떤 딱 열릴 때 같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런 기운을 주면 이 오장육부 그 뼈마다 튀어나와 버리죠.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평생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던 종자들은 아마 다 속가지는 뼈마다 터지고 내장이 터지는 그런 것을 다 죽게 될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인간 족속들이 바로 중국 화족, 그러니까 과 신농시족,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아마 그 종자 씨만 남겨도 아마 다 죽어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중국을 붙잡고 그 자기 명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 문재인이 얼마나 어리숙한 인간들입니까? 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 웃긴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자, 세상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해준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 게 바로 문재인이죠. 대단한 겁니다. 백신을 맞게 하는 것이다. 전에도 말한 바가 있지만
백신은 몸에서 수성 화가, 원래 몸이는 것이 화가 올라와요. 화가 심장이 위에 있어. 심장이 좀 밑에 있고, 방광도 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신경 쓰고 공부만 해도 신경 쓰면 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가서 뭐 뇌졸중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호흡 곤란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수기가 올라올 때 머리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수기가 올라가고 화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런 수성화학을 그냥 난 수행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 뭐 했다고 없다 하면, 지금 이제 날씨도 좋으니까 맨땅을 걸으세요. 맨땅을 걸으면 수승화강이 저절로 됩니다. 1시간 정도만 걷게 되면은, 한 달만 이렇게 해도 몸이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이런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럴 시간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말은 수기가 머리 위로 올라가고 화기가 내려온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는 순간 몸에 있는 병이 다 없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될 때 하늘이 열고 땅이 열릴 때 사람도 그냥 열리면 그 기운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고 땅이 열릴 때 죽을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다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는데 거기 있으면 죽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열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든지 공부를 했어도, 그러니까 아무 헛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면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저기 얘기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하다 보니까 그 화폐집을 하려고 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화폐집은 다음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과 이성계 및 이조의 공통점. 자,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나라는 바로 일본과 미국이었지만 먼저 그 기반 틀을 만든 것은 일본이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일본이 아니었으면 과연 대한민국을 쓸 수 있었을까? 또 이조에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죠. 자, 우리가 한 나라를 지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인데 그런 교육을 바로 일제시대 때 교육을 그렇게 했죠. 일제시대 때 산간 벽지마다 이조시대 때 그 교육에 소외되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사실 이조 때 공부를 하게끔 해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사실 그 이조 때 노비들 중에서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고려의 왕조나 귀족이었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여튼 조란 인간들이 바로 이씨, 전주 이씨들입니다. 고로 반을 외치며 정권을 탈취할 집단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또 시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말, 돈에 나타난 귀신들, 그리고 의식 구조가 이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자, 노비로 살다가 죽었던 그 후손은 그것이 이조의 양반이나 사대부들이 했던 것이 굉장히 부러운 거였습니다. 그 부러움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것이 그 후손을 타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좌파들 참 불쌍한 종자들이라 뭐하고 하여튼 그 종자들입니다. 하여튼 그래 마음이 조금은 아프기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게 별게 아닌데,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단지 영혼을 더 고약을 시킬 수 있는 곳인데, 왜 그것을 다 포기해버렸을까? 자, 그리고 의식구조가 위주에 머물고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좌빨들이 하는 말이 일반 사람한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조를 부정을 하거든. 근데 부정을 하는 게 걔네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조를 굉장히 미화를 하면서 반의를 어떻게 종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죠. 거기서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어폐가 있기도 하고 참 그렇기도 합니다. 왜? 이조는 우리 웅대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정신을 뭉개고 반도 안에 자신을 가둬두고 명을 자진해서 무릎 꿇고 굴쭉 나가면서 명이 속방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제가 만동명 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다 이런 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중함을 자랑스러워했던 그 말이 바로 그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 잘난 전주의 시들이 부당하게 권력을 잡고 거짓말과 살육을 자행했기에 자기 땅에 뿌리를 내려 백성들을 지배할 거리가 없었기에 명예의 불부터 명분만을 내세워 목에 힘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일제시대에 교육받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킬 때는 이조가 뿌려놓은 폐수과 잔재들이 나타나지 않고 일본이 우리에게 교육시킨 절제와 도덕이 이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자, 요새는 반공도덕이라는 말, 도덕이란 책도 없죠. 윤리란 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 맛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일을 외치며 등장한 좌팔들, 김영삼을 비롯해서 개대중, 노무현, 문재인 일당은 반일을 한다면서 이족이 남긴 폐습을 그대로 다시 살려 말만 앞세울 뿐 제대로 한 것 없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말장난하면서 완전히 문재인은 5년 동안 이 나라 국가를 다 말아먹었죠. 이번에 그 안철수가 이게 이제 재정 상태를 보니까 재정이 완전 바닥이 났더라 하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런 근거를 다시 한번 보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친중 4대의 목숨을 거는 굴종적인 외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서 헌법 먹고 두드러 맞고 막 그랬죠. 중국 가서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중국의 해가 된 거죠. 4대하는 놈들끼리 서로 해먹으면서 개인의 자유를 무참히 질밟는 전체주의 취향. 자, 이게 뭡니까? 자, 이제 더 할 거리가 없으니까 병을 끓여 들여와가지고 방역한다고 하면서 마스크 쓰게 하고 거리 두게 하고 사람들을 못 모이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K방역을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백신 맞게 하고 막 그랬죠. 그게 뭡니까? 자기 정권을 연장시킨 하나의 수단이었죠. 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선택으로 갈 때 되니까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게 하고 거리 두기도 이제 좀 지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준비를 살살 거는 거죠. 데모하기 위해서. 근데 그 데모하는 것이 이제 통용이 될까요? 이제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 질서는 철저히 짓밟고 자기네 내세운 것 없이 그냥 개판치는 성향. 자, 어떤 방향이 이 새를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확히 짚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얘네들은 어떤 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못해요. 왜? 항상 네 머릿속엔 중국이 걸리고 북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끌려가는 거죠. 그런 성향이 정의라고 착각하는 오만과 독선. 이전 왕조 즉 고려죠. 또는 전 정권. 전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었죠. 대한 무자비한 인적 탄압. 자, 어땠습니까? 고려의 왕조나 귀조를 거의 다 죽여버렸죠. 그래가지고 왕실이 그렇게 죽어 넘어가니까 어떻게 했죠? 왕실이 스스로 살기 위해 가지고 왕실을 전시로 바꿔가 전시나 옥시로 바꿨죠.
닷전자, 온전전자. 그래도 구슬옥자. 이렇게, 전시는, 전시, 옥시는 바로 이제 왕시의 그 왕시가 살기 위해 가지고, 예, 변의 성시죠.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 척하면서 역겨운 사람팔이를 하죠. 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지금 저희 그 고속도로 가봐도 그런 게 많이 팻말에 붙여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자, 2조 518년 동안 노비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물건처럼 사고 팔고 또 그 생사와 여탈권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노비를 소유한 주인애가 있었죠. 그렇죠? 자, 국민들은 기득권 유지 도구로 써먹는 파렴치형.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하죠.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자기 하는 것은 어떤 짓을 해도 다 면피를 하려고 하죠. 이건 이래서 이랬고 이래는 이랬고. 근데 국민들이 또 다른 이들이 하면 그것은 철저하게 짓밟는, 철저하게 파헤치는 그런 파렴치함이 있죠. 자, 자기들 기득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역사까지 조작. 그 역사까지 조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영삼 때부터죠. 그렇게 조작을 30년간.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중고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근본 정신을 다 망각해버린 이런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탁해집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그건지. 사실 그런데 종교학교는 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종교학교에서 종교에 대해서 또 그거 또 얘기하면은 또 문제가 또 생기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지배를 공고하기 위해서 경제정책 방치에 실패했지만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림, 다른 이유 돌림. 자, 우리 경제가 이렇게 피폐한 것은 방역 때문에 병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러니까 역병을 끌어들여서 경제 실패에 면피하려고 했다. 자, 제도적 성적 타락을 조장하면서 인간 고유 본능을 부정하죠. 자, 그게 뭡니까? 요새 보니까 학생들한테 남자들이 학생들의 자유는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을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자료가 인터넷에 이렇게 떠다니더라고요. 사실 이건 알아야 돼요. 사실 여자나 남자나 그 성령이 돼가지고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음양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사람의 정신이 거의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친 광기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적만 또 얘기할 때 그렇게 되어버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되면 남녀는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정서 생활이라든지 어떤 판단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런데 자유행위는 물론 순간적으로는 아무런 해가 없겠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적인 기운을 이 머리, 지금 차크라라고 그러나 그까지 올리죠.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성적 타락, 그러니까 사람을 정신 빠지게 육적으로 자꾸만 하는 육적인 게 육적인 공부는 뭡니까? 육적인 타락을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악마라고 하죠.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조 성숙이 되면 이래서 성적인 어떤 거기에서 탈피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조정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왜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뭐든지 그 신경 못 쓰도록 그쪽으로 그냥 하면 되겠지 아마 이러면 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리석은 인간들의 하나의 일이죠. 내로남불 민색파탄 자화자찬 아전이서 내가 하면 정이야 이런 얘기죠. 적폐청산이 아닌 적폐축적을 했죠. 자, 적폐청산을 이해하면 잘했죠. 적폐청산이 2조 때
그 적폐를 청산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했죠. 그건 방대 작업이죠. 그것을 못하고 말만 그 전 정권에 있던 것이 다 적폐였다. 지금 돌아봐서 문재인 5년 동안 그 적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보세요. 자, 이성계와 문재인이 공통점. 이걸 잠깐 보십시오. 자, 고려 왕조의 말기에 왜구가 흥행하여 백성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에 외인들은 10명에 한두 명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본국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외인이 의복을 입고서 당을 만들어 난을 일으켰으니 이것도 또한 감개되는 일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세종.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한테 국가의 혼란을 조장시켰죠. 누가 했겠습니까? 이성계 일파들이 했겠죠. 근데 이성계가 그렇게 하면서 위화도를 가면서 자, 북방을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는 갑자기 거기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생각하고 군대를 갔다 다시 오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욕심만 많아요, 욕심만. 특히 전주의 시대 그래요. 능력은 없으면서 배포가 작으면서 배포가 형편없으면서도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착하게 쌓인 성씨가 특히 전주의 시들입니다. 자, 고려 말기에도 우리나라 사람서 왜구라 일컫고 도둑질 한 자가 많았으니 이제 이 도둑 재판하는 것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것도 조선 왕조실록에 도둑 없애는 방식을 인원하다 정서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의 길이를 지금 도둑이 많이 다닌다고 하니 이것은 임금이 백성의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지 못해서 그들이 살 곳을 잃은 때문이니 내 심히 부끄럽게 여기노라. 자, 이렇게 말만 이렇게 했어요. 말만. 어떤 제도적으로 자,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고려에 병난도가 있어서 각 외국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이 왜 오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잘 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잘 살았다는 얘기는 병난도의 무역항이 엄청나게 번창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조시대 때 이런 게 있었습니까? 경제를 완전 피폐하게 만들었죠. 자, 백만 촛불 희망이라 부른다. 그때 보셔. 대통령 퇴진, 광화문 촛불 집회 100만 운집. 자, 숫자 조작한 거죠. 청와대 인근 내자던 밤샌 대치후 해산. 청 오늘 비서관 회의, 촛불 민심 논의. 새누리 비상시 국회의 촛불 민심 논의. 자, 촛불 민심 논의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굉장히 배포가 적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배포를 좀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일어났다 탁탁 자, 지금 당장 어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말할 건 말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때 그걸 못했죠. 자,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주말 촛불 집회에 참석한 주최 측 추산이라는 1천만 명을 넘겨. 자, 이거 봐야지, 조작하는. 어떻게 거기서 많은 게 1천만 명이 넘겠습니까? 자, 제가 왜 이걸 얘기합니까?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 보세요. 촛불 집회를 주최해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가 오후 9시 20분 현재 100만 명을 넘겨 이날까지 열린 10번이 집회에 참석한 총 인원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자,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인간들 중에 자, 이때 거기에 참석한 동행을 봤던 사람들 자, 중국말이 굉장히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 중국 놈들은 그 옆에 나라를 도와주는,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나라에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쪽으로 자기가 어떤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 놈들이에요. 참 아주 졸렬한 인간들이죠. 자, 보세요. 또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이른바 검찰개혁 촛불 집회 참가자 수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집회 주최 측과 여당은 200만 명을, 야당은 10만 명이라 각각 주장하면서다. 개천 전인 오늘 3일 야당과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한 맞불 집회가 열리면 또 하나 논란이 거슬러 점쳐진다.
주최 측은 자신이 주장을 대외적으로 표출 또는 의도하는 바를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참가자 수를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거의 근데 이게 숫자 장난하죠.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 되고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통계 조작이죠. 자, 이성계와 문재양 모두 사기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 자, 5.18. 자, 518번 양보해서 왜 518번입니까? 2조가 518년이었고, 우리가 5.18 광주 폭동으로부터 이 좌빨들이 특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5.18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양보해서 그들이 주장처럼 기존 정부, 자, 고려 말기나 박근혜 정권 말기에 고쳐야 할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개혁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친다면 지켜야 할 국회를 보존하면서도 얼마든지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쓰레기 만도 못한 것들은 불현듯 찾아온 국가의 위기, 짱깨구의 요족 침탈, 세월 난리 앞에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그 위를 개인적 욕망 성취 기회로 삼았고, 누가 그렇습니까? 문재인이 하나뿐만 아니라 문재인에 잇달린 중국 짱깨들, 그 다음에 북한.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자, 문재인이 북한과 중국을 위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중국과 북한을 아주 벼랑 끝으로 몰게 만들었죠.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자, 자기가 자기가 아주 머리 써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늘의 이치대로 되는 거지, 하늘의 이치를 모르고 일을 해가면 그것은 반드시 하늘이 자기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힘들게 되죠. 자, 선량한 백성의 기존 질서는 적폐라는 프레임을 강제로 주입시킨 뒤 반역을 선도해서 세상을 도둑질을 했다. 가령 고려 같은 경우 불과 몇 년 전 국민당 때만 해도 중공이 희망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 역시 큰 진통 없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나아가던 중이었는데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두 시기 모두 인간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매도당해 버렸지. 이런 과정에서 이성계와 문재양은 사기 쿠데타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수많은 날조와 뻥튀기로 세상을 뒤덮었으니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원 부풀리기, 왜구 촛불. 위 기록에서 보다시피 고려 말기에 창궐했던 왜구의 실체는 대부분이 나란히 도둑들로 조선 세종 때까지도 그 폐해가 극심했고 촛불이 실체야 뭐 말을 안 해도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함. 그래서 결과는 부강하고 찬란했던 역사를 500년 이상 퇴보시키고 한 번도 겪어보지 나라를 5년간 지속시키면서 우리 민족을 멸망으로 몰고 왔다.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관에 대한 대대적인 대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천년 후 후세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울 때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남으니 김정은이 북한보다 더한 지구로 묘사될지도 모를 일이다. 자, 이걸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자, 이것이 대한민국은 원을 풀기 위한, 해원하기 위한 장으로 태어난 나라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관에 대한 대청소는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늘에서 하는 천지에서 하게 됩니다. 그 천지에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여튼 지금 중국 상해에서는 뭐 봉쇄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살지도 못하게 식료품도 동이 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를 타개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어떤 일이 나게끔 또 조정할지, 항상 걔네들은 어떤 위기에서 다른 곳에 어떤 위기를 일으키면, 아니, 어떤, 불화를 일으키면서 자기네의 위험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역사적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걔네들 심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함을 계속 유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북한에서 어떤 변란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주 심각한 때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공부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기죠. 기회. 엄청난 우주에서 던져지는 기회죠.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이가 문재인뿐만 아니라 개댕주 때부터, 김영삼 때부터, 말로써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쇄연시켰죠. 자, 우리가 개대중이가 오히려 영사위부터 해가지고 일본한테 어떤 버릇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 근본적인 모습을 찾는다고 해서, 자, 중앙선도 뿌개버리고 남산에 어떤 것도 뿌개버리고, 뽀개는 게 일이었죠. 자, 뽀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뽀개 왜 뽀겠습니까? 자기들이 좌파들이 득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상징적인 것을 뽀개버렸죠. 자기들이 정권을 계속 잡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되어진 일들, 자, 전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철학적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윤리 시간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또 세계사도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적어도 70년대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런 눈이 많이 폭이 넓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는 저희들은 본고사가 있었고 내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서로 책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내신을 만들고 그 내신의 학생들을 올감해 놓고, 그리고 어떤 정형화가 된 인간을 만들려고 했죠. 이 정형화 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사람을, 이 사고를 막아버립니다. 자, 그런 양태는 물론 이제 1981년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한 것은 김영삼 때부터 확실하게 그렇게 해버렸죠. 우선 김영삼 때 한 게 보니까 국민교육헌장을 없애버렸죠. 책에 국민교육헌장이 뭔지도 몰라요. 참 명분입니다. 우리는 민족 역사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그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 세계를 선도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조상을 잘 둔 덕이죠. 조상님들이 바로 현 인류 문명을 포태했기 때문이죠. 그런 인류 문명의 역사를 포태하는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그것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왜? 중국어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고. 영어는 뭐냐? 원시 공동사의 어떤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됐냐? 그건 다 원소로 봐야 돼요. 해석된 게 별로 없습니다. 또 그런 것을 공부할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취업한 게 어학 공부예요. 자,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은 김영삼 우리를 굉장히 우매하게 왜 학생들의 책을, 자, 이 학생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때고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성장, 정신적인 영적인 성장을 통해 해야 합니다.
지금 옛날 제가 이제 종교학교에 걸렸을 때는 내가 난 절대 이런 학교에 걸리기 싫었는데 왜 이런 학교에 걸렸지? 굉장히 불평했어요. 그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적인 예배 보고 아침 조회 시간에 예배 보고 성경 읽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고 왜 내가 이런 학교에 걸렸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런 학교에 걸렸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구나. 그래서 아마 종교학교에서 만약 종교학교에서도 어떤 종교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요새 내신 관리하고 막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때 체육 2시간, 교련 2시간 일주일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토론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고사가 있을 때 그때가 더 학생들이 사고가 굉장히 열려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신이 생기면서 내신은 전두환 대통령부터 생겼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 이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수시 생기면서 사람들한테 공부 안 해도 대학 갈 수가 있다. 하나만 잘하면 공부할 수가 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1900년에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학생들의 실력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미개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신을만 하게 붙잡고 쓸데없는, 사실 학교에서도 국영수만 가르치고 어떤 상식만 가르치고 전반적인 것은 분야별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어떤 틀에 맥힌 공부를 할 때 사람이 굉장히 우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되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 것이 바로 이조예요. 자, 보세요. 유한영 평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미국인이 이완용에게 한국인은 되지만도 못한 열등 민족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완용은 이 말에 몹시 자극받아 세계 1등 민족이라는 미국을 영구 시찰했다. 미국 원주민이 인디언 텍스 브라우도 가보았고 인도, 멕시코, 폴란드 심지어 유태인까지 두루 연구해봤다. 그 결과 과연 한국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길이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안목을 굉장히 넓힌 분이었죠. 이완영. 지금 이완영을 역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적이 아니에요. 판단이 정확했죠. 일본에다 다른 나라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한테 국권을 넘긴 거죠. 조선은 태어나서도 안 되려고 이게 지속돼서 안 될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안 봐도 조선시대 때 그 말기에 그 상태만 봐도 나라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개혁이 될 수 없었죠. 그 자체가 뭡니까? 공자 때문이죠. 공자보다 공자의 말 상단을 붙잡은 사람은 이러해야 한다. 맹자의 말을 듣고 맹자의 말을 맹신하면서 맹자를 공자를 하면서 망친 게 바로 조선이었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 우매한테 만들고 자기만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똑같아요. 문재인하고. 자, 한국 민족을 열등하게 만든 주체는 바로 이 시조선이었고 이 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일부러 um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짓을 문재인 일당이 그렇게 했고, 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이 문재인 일파들이 한심한 인간들 자기 뜻대로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을 생각하면은 교집합 자리가 전체 집합을 갖고 농락을 하려고 했으니 그게 농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조그만 어떤 생각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 전체 집합을 다 망치는 이런 짓을 한 거죠. 자, 문제가 그렇게 했고, 첫 번째가 통계 조작이었고, 자, 만약에 인터넷이 없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순간순간에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한 순간에 알 수 있는,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알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조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들 머릿속에는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아니, 19세기 아니,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조시대에. 이 시조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뭐 누구입니까? 맹자예요. 맹자의 생각을 현실로 투영시키게 한 게 뭐니까 주자죠. 주자학이에요, 이게. 역병, 즉 중국 무한폐렴 및 신종 코로나19를 일부러 끌어들여 국민 대다수의 백신을 맞게 했다. 수기가 막히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선동과 조작에 그냥 넘어가기가 쉽게 된다. 다행히도 대통령 선거 때쯤에 백신으로 고통받는 인간들이 많았기에 오히려 백신 맞은 것을 조장한 더불어민주당의 표가 덜 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 백신을 맞게 한 몇 년 더 있다가 어떤 부작용이 났다 하면은 아마 이재명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또 백신 맞은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자료가 많이 나오고 인터넷상으로 백신의 유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진실을 알게 되면 이것은 금방 퍼집니다. 금방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되면은 더 혐오하게 되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아, 이게 무슨 말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음부경. 자, 음부경은 여성의 음부가 아니라 예, 음부경은 중국이 도교 경전으로 전해지며 황제 음부경이라고 한다. 본래 황제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런 위장임이 분명하다. 자, 중국 놈들은 모든 염제 신도신이 만든 책들은 다 황제를 부셨어요. 황제를 그렇게 띄우고 싶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황제의 내경입니다. 자, 한의학의 어떤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황제의 내경인데 황제의 내경은 그걸 보세요. 황제가 묻고 기백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황제의 내경이 아니라 기백 내경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 기백이 뭐냐? 기백자가 장인백자예요. 그 황제의 장인이 누구죠? 바로 염제 신도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은 자기가 갖다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음부경, 황제 음부경 상편에 천발살기 이성 역수라 지발살기 용사 기륙이라 했으니 하늘이 살기를 바라면 별자리를 옮기고 땅이 살기를 바라면 뱀이나 용이 지상으로 오르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천지가 살기를 바라면 하늘도 어지럽혀지고 짐승들도 혼란에 빠지는데 인간이 살기를 바라면 이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 보세요. 살기예요. 자, 자기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많은 인간들 자기들의 생각에 인간들을 속가되야겠다 해가지고 병을 뿌리고 백신을 맞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살기죠. 남을 살릴 수 있는 기운이야. 죽어야 하는 기운이 바라면 이 또한 이 세상이 어지러지면 어떻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이 자체에 봐도 아, 세상 끝이 이제 올 때까지 다 왔구나. 또 보십시오. 인발 살기 천지 반복이라고 했다. 이는 사람이 죽이는 일을 바라면서 천지가 뒤집혀진다고 했다. 이거예요. 자, 대대적으로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 더 죽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좀 더 거기에 멀으면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것이 나와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고 어떤 물건을 만들게 되죠. 그 물건을 바로 인간 생활에 적용하면 굉장히 이로운 어떤 물건으로 변하게 되죠. 철강 산업,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철강 산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응용된 자동차 산업을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시키게 만든 그런 일이죠. 또
송탄 만들기 해가지고 화학공을 발전시키는데 화학공은 모든, 우리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자, 죽일 수 있는 어떤 물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또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자체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사람이 말하는 말에서 또는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 윤활유와 같은 또 혈액과 같은 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화폐 집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사람이 죽이는 일을 바라면 천지가 뒤집혀진다고 하였다. 사람은 만물이 영장이며 천지 그 자체이고 또 천지 주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생하는 기운을 바라지 않고 주인을 겨우 내품면 그 살상으로 인해 세상이 뒤집혀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증산 선생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많은 고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끄집어내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천계지벽이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터닝포인트 할 때 터닝포인트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보다 지금 현재 더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오히려 영상 삭제가 그러니까 계정 삭제가 된 것이 오히려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고통이 왔을 때, 또 피해가 되는 일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를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자, 5년 동안 문제의 한짓, 그리고 딥스디의 한짓을 보면, 인발 살기 천지 반복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죽이는 기운을 바라면 천지가 뒤집혀진다고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천지에서 그런 뜻을 품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적어도 집권하는 자들이 현재 집권하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일을 하는가를 보면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알면은 내 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준비하는 그 자체를 모르면 말짱 헛거죠. 알기만 하고 하지 못하면 바위에 물 주는 것 같다는 증산 선생의 말씀도 있습니다. 바위에 물 줘서는 안 되죠. 이제는 알고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을 익힐 수가 없으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배워야 됩니다.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급박합니다. 너무너무 급박하고 자,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요거 하는데 벌써 1시간 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물론 전에 같아서는 제가 이제 또 계속 했겠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요새 이제 영상 삭제가 안 되고 계속 방영하게 될 거니까는 다음에 화폐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